말 많은 물고기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컴퓨터에도 문제가 좀 있고 해서 인제 임시로 임시 처방을 해 가지고 인제 그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돼 있고, 또 학교도 다녀오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 가지고 한동안 녹화를 못 했는데, 이번에 인제 다시 돌아오면서 제가 주제로 잡은 게 인제 언어 발달입니다. 이 언어 발달에 대한 건데, 이게 제가 그냥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요번에 학회에서 실제로 언어 발달에 대한 그 발표한 그 연구팀이 있었는데, 그 팀의 이야기를 인제 같이 섞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제가 한 가지 광고를 하고 넘어가려고요. 그게 뭐냐면은 책이 발간이 됐거든요. 요번에는 그 제목을 아인슈타인도 몰랐던 두뇌 발달 이야기라고 해 가지고, 실제로 인제 아인슈타인도 자기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죠. 그래서 그걸 가르칠 수가 없었고, 가르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제자나 후배들이 그 자손들이 아인슈타인처럼 그 천재적인 두뇌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었고, 또 아인슈타인이 학교에서 그 교수들이 가르쳐 준 방법대로 공부해서 천재가 됐느냐? 그것도 아니죠. 또 부모가 그 가르쳐서 천재가 됐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네. 결국은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혼자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뿐만 아니라 모든 천재들이 자기가 스스로 그런 천재적 사고력을 가지게 됐는데, 요거는 실제로 인제 그 사람들의 사고력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러한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체계적인 두뇌 발달 방법까지 제가 여기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해가 너무 강한데. 요 정도로 하고, 뭐 이제 해가 안 들어오니까, 예. 어쨌든 그래서 인제 고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표제는 물음표가 거꾸로 돼 있잖아요. 물론 인제 뒷장으로 가면서 물음표가 바로 선 물음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물음표가 거꾸로 돼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 두뇌가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폐 아이들의 두뇌도 마찬가지예요. 퇴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발달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이야기들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라고 다 같은 질문도 아니고, 호기심이라고 또 다 같은 호기심도 아니고, 그래서 이 호기심에도 두 종류가 있어서 두뇌를 퇴화시키는 것과 두뇌를 발달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자폐 아이들은 그 사회성이나 이걸로 두뇌 발달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두뇌를 사용을 해서 이 두뇌 발달을 통해서 이 실제로 인제 두뇌 발달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의 두뇌가 바뀌어 나가야 사회와 연결이 될 수 있고 세상과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인제 그 내용은 뭐 사실 그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자폐 아이 두뇌 발달로 세상과 연결하기,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딱 보면은 뭐 '일반 아이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뒤에 가면 실제 자폐 아이들에게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책이 한 권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건 공동 작업을 해 가지고 이 출간한 건데, 요것도 최근 거죠. 예. 여기서 제가 지금 교보만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알라딘 알라딘 뭐 그런 거서부터 예스24 서부터 여러 군데 다 올라가 있는 걸로 저는 인제 그 연락은 받았습니다.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근데 교보는 인제 제가 한번 처음에 올라갔던 곳이라 인제 제가 익숙해서 교보를 쓰는 건데, 아무튼 뭐 여러 군데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기 뭐 보시고 인제 그중에서 제일 가격이 괜찮은데 여기서는 지금 세일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치매에 대한 예방입니다. 치매 예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두뇌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문답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라서 자세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두뇌 발달과 두뇌의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또 이 안에서 그 방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따라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두뇌 발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자폐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부모님들이 이 방법을 익혀 두셨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자랐을 때 실제 이게 필요할 때
그거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제 계획을 하시라는 게 제 제안입니다. 예. 자 요거는 뭐 요 정도로 하고요. 제가 이 언어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이 언어 발달에 대한 이야기가 어 요번에 인제 제 영국에 제가 학회장이다 보니까 특수교육 학회장이다 보니까 요게 인제 학회가 여러 개가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야기서부터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한국에서 국방부에 계신 그분들도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인제 사이버 쪽이고 이 특수교육 쪽이 아니고 그 보안에 대한 이야기였고 인제 저는 이 특수교육에 대한 쪽에 인제 학회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발표를 이제 다 들어가서 듣게 됐었는데 거의 다, 다는 아니죠. 예 거의 다 들어가서 듣게 됐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이 어떤 내용을 발표를 했냐면은 이 자폐 아이들이 언어가 발달이 안 되는데 어디서 발달이 막혔는지를 찾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인제 이 말들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 놓는 거를 해 놓고 어느 쪽에서 얼마만큼 이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이는가를 스코어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측정을 그러니까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측정을 한 겁니다. 측정을 해 가지고 그 측정의 수치를 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언어에 두려움이 있다. 아니 두려움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인제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할 때 뭐를 이야기하냐면 인제 영어 단어로는 이게 figurative word라고 얘기를 하는데 figurative word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이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는 이런 단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이 인제 이 단어들을 소화를 하느냐라고 해 가지고 그거를 측정을 하면서 어떤 거를 썼냐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은 "불을 가지고 논다." 그러니까 "play with fire라고 인제 얘기를 하는데 불을 가지고 논다. 요거를 가지고 인제 요거를 점차 여기다가 사회성이 관계된 그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들을 하나씩 쉬운 거부터 하나씩 더 추가를 한 거예요. 뭐 하나는 꼭 하나는 아니라도 좀 여러 개를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 가면서 아이들이 어떤 단어서부터 시작을 해서 쉽게 습득을 하는가 이거를 인제 자폐 아이들을 놓고 인제 연구를 한 내용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발표하면서 했던 전반적인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간단한 내용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쪼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알아듣기 시작하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 거기서 얘기한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문제는 이것도 간단해 보이잖아요. "불을 가지고 논다." 이게 영어 단어는 딱 두 개였어요. play with 세 개. 그러니까 with가 들어가서 그런데 play 하고 fire 두 개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뭐 한국말도 마찬가지죠. 여기 불하고 논다 이 중간에 얘는 뭐 인제 가지고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설명해 주는 거니까 인제 뭐 좀 빼놓고요. 자 불을 가지고 논다 이걸 가지고 해 놓고 발표를 하면서 끝에 가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근데 자폐 아이들은 이런 단어도 이런 문장도 사실상 다른 것보다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쉽게 인제 이해를 하지만 "이것까지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학회장이라는 권한이 이럴 때는 참 꽤 쓸모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연구를 하면서 단어의 선택을 쪼끔 더 한번 생각을 해 보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왜냐? 자 요거는 불을 가지고 논다. 이게 불 가지고 논다는 게 사실 쪼끔 저희 어려울 수 있으니까 쉬운 걸로 하자면 문을 가지고 이게 닫는 문이에요. 집에 있는 방문 문 같은 거. 문을 가지고 논다. 요 단어로 인제 요 문장으로 바꿔 놓고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문을 가지고 논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할 때요. '저걸 왜 이해를 못 하지? 문을 가지고 논다. 장난감 가지고 논다.
뭐 저희 뭐죠? "찰흙 가지고 논다." 아 이렇게 단순한 말인데 '왜 아이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하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햇살이 굉장히 강한데 계속 비 오다가 해가 난 게 오늘이 참 오랜만이긴 하네요. 예. 음 아직도 인제 비가 올 날이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겨울이면요 밴쿠버는 좀 많이 흐리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러죠. 예. 자 문을 가지고 논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성을 통해서 사회성을 통해서 그 두뇌 발달이 되어 온 물론 여기서의 두뇌 발달은 이 수동적인 두뇌 발달이에요. 능동적이진 않아요. 사회성이 필요하니까. 이걸 가지고 그 두뇌 발달이 되어 왔던 그리고 언어 발달을 해 왔던 사람들은 이런 문장을 보면서 '야 이런 것도 자폐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 얘네들 진짜 머리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왜냐? 여기 한번 보세요. "논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거는 사회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 자폐 아이들은 이런 단어가 들어오면 이거를 소화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나? 얘 머리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해는 가요. 왜?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두뇌에서 논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모든 것들이 연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아이들끼리 장난치면서 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쉽게 서지는 않아요. 왜? 사회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과 놀면서 '이게 노는 거다. 놀이다.'라는 것들이 개념이 들어와야 그 단어가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안 되고 혼자서 있는 그런 상태에서 뭐 장난감 가지고 노네." 뭐 이런 거를 해도 아이는 그게 놀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이의 두뇌에서는. 궁금해서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논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 아이의 두뇌에 적합하게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런데 단어의 선택에서 이 부분을 보면은 인제 쪼끔 달라져요. 이게 뭐냐면 문을 요거 인제 빼고 닫는다. 문을 연다. 열다. 뭐 요렇게 두 개를 놓고 해 볼게요. 이거는 어떨까요? 논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성이 필요해서 그 개념을 익혀 놔야 '아 문을 가지고 논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이거는 문을 열고 닫는 거는 문 좀 닫아. 문을 열어." 그러면 아이의 머릿속에는 '문을 열고 닫는다.'라고 하는 게 눈에 확연하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제 말 그대로 영어로 얘기하면 figurative word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사회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물론 똑같이 영상이 가능한 영상화가 가능한 그런 단어이지만 사회성이 포함된 거지만 여기는 한번 보세요. 닫는다, 열다. 여기에 사회성이 필요할까요? 없습니다. 예. 문을 열고 닫는 데는 사회성이라는 게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폐 아이들인 경우에도 이걸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요. 예전에 제가 어떤 질문을 하나 질문이 아니라 인제 어느 부모님들 이야기를 중에 아마 이게 수업에서 나왔던 이야기 같기도 한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이에게 누구누구 문 좀 닫아 줄래?" 그랬더니 아이가 문을 닫았대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이게 아이가 문을 닫네? 우리 아이가 말을 알아듣는구나.'라고 그때 처음 인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말 알아들어요. 네. 그런데 알아듣는데 어떤 말을 쉽게 알아듣는가라고 하면 바로 이런 단어들이 들어간 말을 쉽게 알아들어요. 여기 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명사죠. 명사도 뚜렷해야 돼요. 예. 뚜렷한 명사. 거기다가 닫는다, 연다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아이들 쉽게 그 단어 익혀요. 그리고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는데 또 어느 순간 있다가 "너 저 문 가지고 놀지 마." 그러면 아이는 또 못 알아들어요. 그럼 인제 부모님들로서는 헷갈리는 거죠. '아 이 아이가 이럴 때는 똘똘해 보이는데 이럴 때는 진짜 멍청해 보이고 이게 왜 이러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단어의 선택. 그 단어 중에서도 사회성이 들어갔느냐 아니면 사회성이 없는 상태에서 눈으로 영상화가 가능한 것이냐. 이 두 개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흐르면 사회성이 들어간 것들을 점차 적용을 시켜가면서 이제 들어갈 수 있지만 문제는 아이들이 초창기 언어 발달에서 처음 초창기에 처음부터 이런 어려운 어렵죠, 이 아이들에겐. 이런 사회성이 들어간 사회성이 없으면 익히기 어려운 이런 단어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 언어 발달이 더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처음부터 어려운 걸 가르치니까. 이건 똑같아요. 수영을 가르치면서 기초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물에 집어넣고 "야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해." 그러면서 물에다 던져 놔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익힐 수 있을까요? 수영장에 가서 기초부터 하나하나 발차기서부터 하는 이유가 뭘까요? 던져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저병 자유형 안 돼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접영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수영하지 저희 그 발차기도 안 되는 애한테. 물속에서 뜨지도 못하는 애한테. 그러니까는 아이들을 말 그대로 물속으로 그냥 꼬르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의 두뇌 발달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인제 여기서 제안을 드리는 건요. 방법은 아이들 또는 아이에게 이 적용하는 단어들을 한번 그 부모님들이 쓰시는 아이와 이야기하는 단어들을 쭉 한번 노트에 적어 보세요. 요즘은 더 쉬워졌죠. 그게 뭐냐면은 이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데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로 녹음을 한 다음에 그 녹음한 걸 가지고 그 네이버에 보니까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 녹음한 파일을 집어넣으니까 문서화 시켜줘요. 그 문서화 시켜주면은 인제 그런 거를 가지고 아이와 대화할 때 녹음했다가 문서화된 거를 그거를 인제 집어넣어서 문서화를 시킨 다음에 거기서 부모님들이 사용하시는 단어들 중에 사회성이 필요한 거 이게 좀 구분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사회성이 필요한 것들을 구분을 다 해 놓고 사회성이 필요 없는 것들이 몇 개가 되는지 요걸 딱 분류를 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적어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단어를 더 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회성을 필요로 하는 이런 단어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아이의 언어 발달이 굉장히 느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인제 고거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인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뭐를 계획하고 있냐면 12월 달이든 1월 달쯤에 공개 강좌를 공개 강좌가 아니라 워크숍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인제 자폐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위해서 인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단계까지 그러니까 인제 요거는 말 그대로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두뇌 발달을 위한 공부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그전에는 인제 부모님들의 도움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고것들을 어떻게 단계별로 해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고 일상에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서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이룰 수 있는지 그거를 인제 워크숍 형태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인제 제가 이메일 리스트에 있으신 분들한테 보내 드리고 또 다음번에 인제 이 말 많은 물고기 녹화할 때 아마 그때 광고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물론 무료는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값싸게 사실상 수업도 굉장히 금액을 많이 낮춰서 이렇게 하고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쪼끔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원래는 저는 대학에서 받는 등록금만큼, 물론 이제 수업 하나니까 등록금이라 그래 가지고 등록금이 다가 아니지만은 수업 하나당에 해당하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많이 금액이 높은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다 맞췄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언어 치료하고 놀이 치료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45 분, 50분, 45분 또는 50분 수업에 100 한 30 불, 40불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저는 이거는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와요. 그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학원에서 보통 인제 수업하거나 이러면은 한 40불 정도 시간당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저는 그 중간쯤에서 시간당 75 불로 인제 계산을 했는데, 세션을 2개를 연속해서 하기 때문에 75 불이니까 150 불이죠. 그러니까 한 번 수업이. 예, 그러니까 값이 싸지는 않지만 사실상 굉장히 많이 낮춘,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많이 낮췄는데, 이게 금액을 싸게 해 놓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겠다는 분들, 물론 인제 처음은 와서 그렇게 듣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그냥 너무 캐주얼하게, 그러니까 너무 저희 제 자기가 인제 뭔가를 해 보겠다라는 의지보다는 그냥 수동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워크숍도 그렇고 인제 저는 물론 이제 무료 강좌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은 무료 강좌는 인제 안 하고, 예, 이거는 인제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료 강좌하면은 말 그대로 관심 있는 것처럼 해 놓고 안 나타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무료 강좌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인제 많이 들어서, 실제로 저는 이제 워크숍을 하면서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워크숍 아직 비용은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는데 아마 싸지는 않을 거예요. 예, 고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흔히 얘기하는 북 콘서트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책 나간 거를 가지고 이 두뇌 발달에 대한 것, 아인슈타인도 몰랐던 두뇌 발달 이야기,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북 콘서트도 인제 같이 한번 할 예정이거든요. 요거는 왜냐하면 내년 초에 이 내용에 있는 걸 가지고 수업을 개설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인제 교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제 두뇌 발달 방법에 대한 그걸 가지고 두뇌 발달을 할 수 있는 인제 수업을 할 건데, 그걸 하기 전에 인제 소개 형식으로 알리는 형태로 콘서트를 인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거는 일정이 알려드리면 잡히면 여러분들께 인제 알려드릴 텐데, 물론 인제 그때 콘서트는 물론 이 책도 제 웹사이트에서도 제가 제 웹사이트에서는 PDF로 직접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입할 때 웹사이트가 쪼끔 싸고, 왜냐면은 제 웹사이트에서는 이 고객 서비스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애프터 서비스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시면 그걸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좀 낮은데, 어쨌든 PDF로 다운받으실 수 셔서 인제 프린트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아직은 올리지는 않았지만요. 어쨌든 교재를, 이 책을 사신 분들에 한해서 인제 북 콘서트는 이 등록을 받을 겁니다. 왜냐면 책을 읽어 보지도 않고 오셔 봐야 사실상, 뭐 물론 건지시는 건 있겠지만, 저는 인제 그거는 이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을 사신 분에 한해서 이제 무료로 북 콘서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계획하고 있는 건데, 온라인으로 물론 인제 진행하고 또 오프라인도 인제 진행할 예정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번 아이들의 두뇌 저희 언어 발달, 요거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